반대파의 총공세, 설득력 없는 공격과 가림막 증인의 등판. 외압 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됐지만 진실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0일 수사를 잘하던 김찬수 서장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와 백혜룡 경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담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CCTV 시간이 안 맞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냐며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려 합니다. 하지만 백혜룡 경정은 의원님 말씀은 전부 틀렸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팩트로 받아칩니다. 오히려 김찬수 증인은 수사 성과를 청장에게 보고했다면서도 왜 브리핑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백혜룡 경정을 공격하는 반대파 증인들의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백경정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외압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채 곁가지인 수사 절차만 트집 잡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백경정의 당당함만 돋보일 뿐 시청자들을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청문회장 한켠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목해 주십시오. 드디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결정적인 증인들이 가림막 뒤로 입장했습니다. 설득력 없는 공격들이 지나가고 다음 화에서 펼쳐질 진짜 스모킹 건들의 전쟁, 그 폭풍전야의 현장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정의로운 백혜룡 경정님을 응원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소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는 김찬수 서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서장은 김봉식 지금 청장이죠. 윤희근 청장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겠죠? 아닙니다. 당시에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보고했을 때는 백혜룡 증인을 포함한 수사팀이 잘했다, 마약 수사 잘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본청장인 경찰청장한테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서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 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소장이 백혜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제가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소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길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자료 얻은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0일 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자,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남재현 증인께 묻겠는데요.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주시면 국정상황실은 2024년 6월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요구 자료 내용이 정보보고 자료를 정보보고 자료도 정보보고라는 게 다 포괄되는 거죠. 정보보고 자료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다른 자료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3년 11월 달에 KBS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보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 한 건 정도 받았습니다. 이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요게 방금 남재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앞전 PPT 봐주십시오. 우선 2023년 7월부터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상황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역대급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압수수색하고 발견해낸 거 맞죠? 압수 양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경찰 최대 수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특히 정보보고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내드리냐고 하면요. 이 두 자료가, 이 자료와 이 다음 PPT 자료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제게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또 예컨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내부 보고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재현 증인? 앞에 요구 자료 내용은 정보보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뒤에 내용은 보고사항 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정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남재현 증인 정보 파트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공 분야가 어디십니까? 저는 정보 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 정보보고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저보다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실 치안팀이 정보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행정안전위를 무시하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자료 두 개가 틀리잖아요. 하나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맞는 겁니까? 요구 자료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드린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보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정보보고 자료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기타 자료 보고 달라고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다 자료 제출한 겁니다. 거짓말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없습니다. 통상 정보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돼서 보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정보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이 취합하는 치안 상황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치안사항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앞전에 지적했잖아요. 역대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그게 보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증인은 그 백혜룡 과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증언한 바로는 백혜룡 과장에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한 바 있죠. 없습니다. 저는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것뿐입니다. 네. 사실관계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백혜령 과장이 녹취록 전부를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백혜령 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증인은 공항경찰단장을 역임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고 백혜령 당시 과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세관장이 이러한 협조 요청을 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청 측에서 국정감사 저희 지적 회피를 위해서 증인에게 조병로 증인에게 브리핑 무마 요청해온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확인만 한 거고 그리고 서울청과 협의가 좋습니다. 완료된 그러면 내용을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알려준 확인해서 것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어떻게 예우하시려고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 그 국감 대비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확인해 준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냥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께서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하면서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라고 말했다는데 맞죠 이거는? 그거 저기 녹취록 보시면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리고 되물은 것으로 보고 내가 더 의아해서 좋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제가 당혹해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까지 제가 되물었던 것으로 녹취록은 나와 있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의원님 봐시면 알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들어보시면 네. 증인께서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녹취록에 기억나지 말을 했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까지 되물었습니다. 오케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조병도 증인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관이 마약류 밀반 입주 선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은 마약 걱정이 없다라고 했던 공항이 뚫린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고 했고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 예우할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 차단해서 보완해야 진짜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께 묻겠습니다. 예. 지난 2월인데요. 경찰청은 수사 외압이 인정된다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조병로 경무관에게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인사혁신처는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통화는 맞지만 책임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불무처분을 내렸죠.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의 비상설위원회 중 하나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그럼 것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인사혁신처는 상관이 없다. 아니 관계는 있죠. 실무적으로 서포팅을 하니까 관계는 있지만은 네.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한게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인사혁신처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했으니 인사혁신처가 한 게 맞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근데 저는 녹취록에서 나온 언급들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명백한 국정감사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한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사 시절에 이런 지시를 압력으로 느꼈다라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에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언급했고 윤 검사 당시 윤석열 검사는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외압을 느꼈다는 거죠. 조병로 증인이 백혜령 과장에게 한 언급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를 외압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중앙징계위원들이 외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조병로 증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전 인사혁신처장이셨잖아요, 그죠? 예. 청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뭐 요청하고 부탁한다는 그 합성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이란 법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 대상에 선정 배제되도록 하려는 시도도 엄연히 부정청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조병로 증인은 포함됐는지 보도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중앙징계위원회 참여를 관례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1년에 20번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참여해서 고맙다고 제가 식사 사주는 뭐 그 네. 정도입니다. 네. 관세청에서 이제 국정감사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걸 꺼려하기 위해서 조병로 증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네. 조병로 증인은 이에 협조했으니 관세청장과 여기 있는 조병로 증인 모두 일종의 부정청탁한 거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김승호 증인께서는 당시 조병로 증인의 통화가 여전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또는 판단 본인의 역량 밖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중앙징계위원들이 한 20여 명 풀로 운영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인사혁신처장님, 전 인사혁신처장님, 예.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래 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계실 이유가 뭡니까? 다 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되죠. 계속 그렇게 회피하는 말들을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과 백혜령 증인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브리핑 사건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간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일 뿐이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용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든 백혜령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20일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든 김찬수 총경이 밤 9시에 이례적으로 전화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협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간을 빼라고 지시하고 폭력계장을 보내서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 와서 세간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세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을 뿐이라고 밝혀지고 있죠. 오늘 이 맹탕 청문회는 영등포 서장, 서울청 부장, 서울청 과장을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밖에 없다. 이런 야당이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총국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간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백혜령 경정의 거짓과 오류 주장에 대해서 관련 증인에게 샅샅이 불러서 지금 밝히겠습니다. 일단 김찬수 증인은 계속 용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요. 김찬수 증인. 네. 밤 9시에 말한 거, 전화한 거 백혜령 증인이 늦게 밤에 카톡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콜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용의 초안을 보고 이게 부족해서 콜백한 건데 초안이 어땠습니까? 초안에 보면은 네. 구체적인 범행 예시가 적나라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요. 네.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됐을 경우에 증거인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백증인은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수사 개개인의 독단 어린 판단 이런 부분을 외압으로 포장해가지고 네.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용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백증인은 왜 용산이라고 막 하는지 지금도 아까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평소에 백혜령 증인이 경찰서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 그걸 좀 평판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됐습니다. 그 백혜령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과의 브리핑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형사과장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제 허구를 좀 밝히겠습니다. 최형욱 강상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형욱 증인 계시죠? 네. 네. 백혜론 경정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에서 보도자료 검토 회의는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으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 상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서울청 형사과장 근데 직접 제가 알기로는 백혜룡 증인이 폭력계장에게 최영욱 폭력계장에서 먼저 전화해서 형사과장이 직접 수사 보고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안도 중요하고 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위증한 거죠 그날. 일단 저희가 먼저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강상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네. 10월 5일 브리핑 회의 때 백혜령 경정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최영욱 계장을 통해서 사건 이첩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관 검토 지시를 한 적은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와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되 필요시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러면 백혜령 경정 수사팀 수사를 중단시켰습니까?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관 검토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백혜령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 없어요. 지난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령 증인은 이를 외압을 일으켜서 수사팀원과 의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성태 증인, 저 안에 계시죠?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백혜령 경장 수사팀장이었죠? 언제 날짜를 10월 6일 10월요? 작년 10월 6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 이첩 지시가 있었습니까? 킥스상 서면으로 확인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은 제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백효령 경정의 수사팀장이었습니까? 작년 10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태 증인.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카톡을 19시 33분에 지금 보고받았다고 김찬소 서장님, 전 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혜룡 팀장님, 이때 보도자를 왜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이 요청에 의해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신 건가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청엔 보냈고, 근데 그 당시에 영등포 서장에게는 안 보냈다가 7시 33분에 보내신 이유가? 경찰서장이 국회 그 집회 시위 때문에 부재 중이어서 나중에 그 소장님이 그 완성본 못 봤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 김찬 서장님은 언제 완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10시 33분에 받았으니까 그 전에 요청을 하셨을 텐데요. 제 통화 기록상 백혜로 과장에게 19시 38분 이전에 당일 절한 기록이 없습니다. 백혜로 과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당일 국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도자료가 되면 보내달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죠. 아니 제 질문은 김찬수 소장님께서 백혜령 증인에게 팀장에게 그 보도자료 좀 보내봐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초안이라고 보낸 시간이 19시 33분이었습니다. 네, 백혜령 증인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요청이 없이? 별도로 소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딱히 보낼 필요성은 없었는데 그날 그 19시 좀 넘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혜령 팀장님은 요청에 의해서 보냈다고 하시고 김찬수 서장님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통화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통화 외에 다른 연락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전 뭐 통신 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그날은 소장님이 바빠서 별도로 이렇게 카톡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했지만 언제인지 시점은 지금 특정을 못 하시겠다는 거 김찬수 서장님 입장에서는 요청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날아와서 내용을 검토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청하고 즉시 보냈습니다, 제가. 그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네요. 팀장님은 요청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고 김찬수 소장님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건 지금 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니까요.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하고 백혜령 팀장이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서장으로부터 서울청장에 보도자를 보내고 7시 33분에 백혜령 팀장이 자료를 보내기 그 사이 시간 동안 우리 김찬수 그 당시 서장님께서는 대통령실에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는 거죠? 발신 기록상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연락이라고 여쭤봐서 통화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피해가시지 마시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네,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수본 관계자하고는 통화했습니다. 국수본에서는 이 당시에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나요?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던 얘기는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통화를 하신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최영욱, 강상문, 김봉식, 박정보 등 서울청에 있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국수본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이번 사건의 브리핑을 미뤄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백혜령 팀장하고 상의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수본 관계자하고 9시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9시경에 통화를 하면서 당시에 이 사건 자체가 공식 보고라인 국수본에 보고가 안 된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1시 3분에 백혜령 과장이 전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조병로 감찰과 관련돼서 좀 부적절함을 좀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경찰의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PPT 2번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 계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 인사신처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 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의견한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원 자체가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독립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처장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차관급의 월급을 받으시고 이 인사청문회 안 하죠. 차관급의 월급을 받으신 고위 공직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은 민간이 한 거라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답변이 안 되지 않나요? 잘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결을 제가 존중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에서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은데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닮았죠. 이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 봤던 그림과 많이 비슷할 겁니다. 최병 사건에서 급격히 전화가 주고받은 토표가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 김찬수 증인 전화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증인 신문한 겁니다.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날 지금 쟁점이 9월 20일 날 용산 언급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브리핑 연기를 했냐 안 했냐 브리핑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연기를 한 이유는 첫째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을 한다 하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봤을 때 이것을 보도로 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은 언제쯤 했습니까?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예련 경정께 묻겠습니다. 이때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 하기로 했어요? 압수수색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20일 날 서로 이야기할 때. 브리핑하고 나서 인천공항 사정을 우리 경찰이 모르니 오케이. 조용히 브리핑하고 다녀오고 와서 오케이. 확인해 보겠다. 브리핑하고 압수수색했다 이야기했다. 현장 검증하겠다는. 네, 알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앉으세요. 지금 우리 김찬수 증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봤을 때 내가 브리핑을 연기한 것은 적절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 한 후에 압수수색한 게 말씀처럼 증거인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순수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날 브리핑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건의 성숙도에 있어서 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관련해서는 첫째, 이 사건은 9월 9일과 10일 날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했을 때 그 두 명의 마약 사범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끔 현장과 부합이 됐고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하기를 세관 직원이 통관할 때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발부돼서 22일부터 아까 이야기처럼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찬수 증인은 9월 11일 날 이러한 세관이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김봉식 부장 또 김강호 서울청장께 보고를 했고 13일 날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보고를 해서 격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라면은 수사의 어떤 관행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브리핑에 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브리핑을 하면 어떻겠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울러 마약범들의 일방적 진술이 있고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백혜룡 과장이 좀 전에 보면 칼을 꽂았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심이 있고 누군가 예압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요. 아니. 영등포서 직원들 볼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나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압수수색한 다음에 사건 전후관계 파악한 다음에 적어도 기초조사 단계는 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판단했고 그렇게 말씀은 그런 문제점을 공유를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본청에도 국수본이라는 기능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단계를 확인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폭력계장. 네. 그 당시 9월 20일 날 백예룡 경정이 보내줬던 정보 보고 브리핑 자료 이것을 국수본에 보냈습니까? 보도 자료를 받고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낸 이유가 뭐였죠? 보도 자료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내지 않고. 네. 왜 수정 요구를 했어요? 세관 관련 부분이 통관 심사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네.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면 충분히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한 내용인데 왜 세관 부분을 조사한다는 데서 그리 거부감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이요? 네. 경찰이 세관을 수사를 하는데 세관을 상대로 수사를 할 테니 보도 자료 형태로 배포를 하면 세관 직원들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빼는 게 맞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한 있는 거는
세관 부분에 관련된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도 자료가 배포돼서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이 보도되면서 생기는 물론 지금 세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빼라고 지시를 하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사건은 무르익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라고 한 것이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언급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백예론 경제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그분이 없어서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2024 10월 30일 녹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예론 경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본인이 이 백예론 경쟁이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증인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용산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서 이 부분에서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여기에서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백예론 경쟁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데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조병로 부장 전화건, 그 다음에 이첩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 피해의식, 내지는 열정은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증인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전에 사정까지 그럼 녹취가 안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십니까? 왜 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백혜룡 경쟁이 이러한 용산을 서장이 언급했다고 언급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실이었다면 서장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지 화를 냈었습니다. 하든지 하는 그런가 나와야 되는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화를 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리를 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기에 네. 맥락 없는 이야기 그만해라. 그리고 보고를 할지 수사나 똑바로 하십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왜 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였을까? 또 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또 왜 백효룡 증인은 좌천되었을까? 관세청은 왜 기관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한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또는 외압일 겁니다. 저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약 운반책에 대한 수사는 잘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저대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해자 특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 추가 소명 입증 자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관세청은 당연히 항의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공보준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수사지휘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혜룡 증인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의 유일한 증거인 이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약 운반책들, 그거 말고요. 마약 운반책들이 진술 때문에 세관 직원 5명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명,
A 특정했는데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기록을 보면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과 찍고 놀고 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제복을 착용한 직원 B가 입구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는데 이때 B는 세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버라고 하는데 사복 근무, 비밀 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세관 제복을 착용한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검사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마약운반책들이 통과할 그 시간에 4번, 5번 검사대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자 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 체계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백현웅 증인, 제가 위에 정리해놓은 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A, B, C, D, E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특정을 해줘야 제가 답변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사실관계입니다. 자, 조사하실 때 뭐 지금 실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도 인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A, B, C가 누군지는 잠시만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씀 마저 들으시죠. 지금 공범으로 지목한 한 명이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가 중인 것은 확인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하십니까? 있죠? 자, 제가 아니, 하나씩 연가라고 제가 기재가 돼 묻는데 있다는 답을 것이죠. 하세요. 예, 예. 공범으로 A를 지목했는데 조사해보니 연가 중이었던 사실 확인한 적 있지요? 네, 있지요? 연가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세관 제복을 착용을 했다. 이 사람은 착용을 했다 해서 뭐 봤는데 확인해보니 세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인 거 확인한 적 있지요? 누구한테 확인했다는 겁니까? 자, 마약 운반책 진술을 가지고 세관 직원들 현장 조사도 가셨고 사람 지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했을 때 마약 운반책이 세관 제복을 착용하고 공항 안내장까지 안내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가신 거죠, 그죠? 아닌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날 당시에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맞죠. 어디서 그걸 확인하신 겁니까? 자, 그 주장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자, 증인 그러면 지금 증인이 제가 여기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자료 공개가 다 되지 않을 겁니다만 나중에 수사 끝난 후에 자료 공개돼서 거짓말이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예, 책임지셔야 되고요. 좀 이어서 좀 압수 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번 오셔가지고 용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말씀하셨다. 그렇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말씀하셨죠? 자, 증인 영장 5번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영장을 한 번도 발부 못 받은 건 아니죠?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발부해 준 겁니다. 자, 9월 22일 날 영장은 세관 근무자 인적 사항이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발부해 줬을 것이고 그죠? 10월 4일 날 휴대폰 신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장 발부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안은 뭐 때문에 영장 신청한 거예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검찰은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증인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셔요. 영장을 왜 합니까? 영장을 하는 이유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법원 판례 있는 거. 대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보시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본 질문은 원래 그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